금고 안에는 현금도 귀금속도 없었다. 대신 두 개의 물건이 들어 있었다. 검은 USB 하나, 그리고 낡은 서류철. 나는 한동안 그것들을 꺼내지 못했다. 손을 대는 순간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널 것 같았다. 결국 USB를 먼저 집어들었다. 차가웠다. 묵직했다. 이 작은 물건 때문에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자 숨이 가빠졌다. 서류철을 펼쳤다. 그리고 첫 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사망 처리 대상자 명단.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노인.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모두 이미 죽은 사람들.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그때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누군가 사람을 사회에서 삭제하고 있었다. 페이지 끝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나는 비명을 삼켰다. 남편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도연 처리 완료.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처리 완료? 그럼 지금 살아있는 남편은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 그 순간 USB가 떠올랐다. 나는 노트북을 켰다. 몇 번의 클릭 후 영상 파일 하나가 재생됐다. 화면에는 회의실이 보였다. 그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 사람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다. 실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때 화면 속 문이 열렸다. 누군가 들어왔다. 그리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남편이었다. 지금보다 훨씬 차가운 표정, 낯선 눈. 김도연 요원. 요원?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번 임무는 삭제입니다. 대상은 내부 배신자. 남편이 물었다. 방법은요? 사고로 위장하십시오.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영상이 바뀌었다. 이번엔 자동차 사고 현장이었다. 불타는 차량, 들것에 실려 나오는 시신. 자막이 떴다. 작전 성공. 그 순간 화면이 멈췄다. 그리고 새로운 파일이 자동으로 열렸다. 어두운 방. 카메라가 흔들렸다.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피투성이었다. 숨도 거칠었다. 이걸 보게 된다면 미안해.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화면에 손을 뻗었다. 난 사람을 죽였다. 세상이 멈췄다. 명령이라고 믿었어. 그게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아니었어. 남편이 고개를 떨궜다. 우리는 그냥 방해되는 사람을 지우는 조직이었어. 나는 노트북을 붙잡았다. 손이 떨려. 화면이 흔들렸다. 그래서 증거를 훔쳤다. USB를 바라봤다. 이게 공개되면 그들은 끝난다. 그때 남편의 눈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나도 끝나겠지. 그래도 괜찮다. 당신만 안전하다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말. 절대 넘기지 마.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영상이 꺼졌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남편은 괴물인가? 아니면 괴물과 싸우다 버려진 사람인가? 그때였다. 집 어딘가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분명히 혼자였는데 발소리 천천히
가까워졌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USB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서재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서재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찰칵.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나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다. 이걸 들고 있다는 사실이 들키는 순간 끝이다. 문이 더 열렸다. 어둠 속에서 검은 구두가 먼저 보였다. 그리고 낮고 침착한 목소리. 깨어 계셨군요. 나는 그 자리에 굳었다. 그 남자였다. 경찰서에서 봤던 보호 담당자 박정우.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그때와 전혀 달랐다. 훨씬 차갑고 훨씬 계산적이었다.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거짓말이었다. 나는 분명 잠갔었다. 열쇠가 어떻게... 그가 잠시 웃었다. 필요하면 들어올 방법은 많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의 시선이 책상 위 노트북으로 향했다. 혹시 보셨습니까? 심장이 떨어졌다. 나는 모르는 척 고개를 저었다. 뭐래요? 잠시 침묵.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USB를 뒤로 숨겼다. 그 순간 그의 눈이 번쩍였다. 봤다. 분명히 봤다. 이미 찾으셨군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당신 누구예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남편분이 믿었던 사람입니다. 조직 사람이잖아요. 정적? 그리고 맞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나가요. 지금 당장 나가요.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곧 옵니다. 그들, 조직입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남편분이 증거를 훔친 걸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려 할 겁니다. 정리. 그 말의 의미는 하나였다. 죽인다. 왜 나한테 말해요?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김도연은 제 파트너였습니다. 나는 말을 잃었다. 그날 사고도 그가 말을 멈췄다. 나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당신도 있었어요? 예.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는 죽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배신자를 제거하는 작전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조직은 그까지 제거하려 했습니다. 왜요?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숨이 막혔다. 그럼 남편은? 그가 천천히 말했다. 살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이 멈췄다. 뭐라고요?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폭발했지만 그의 유해는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렸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살아있다. 그 한마디가 온몸을 흔들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박정우의 표정이 굳었다. 왔군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합니다. 그가 빠르게 말했다. USB 가져오세요. 나는 본능적으로 움켜쥐었다. 이건 못 줘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키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끝났다. 딩동. 이번엔 더 길게 울렸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쿵, 쿵, 쿵. 박정우가 속삭였다.
뒷문으로 갑시다. 나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지금 안 움직이면 정말 죽습니다. 그 말이 나를 깨웠다. 우리는 어둠 속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다. 손이 떨려 문고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그 순간 현관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쾅! 나는 비명을 삼켰다. 문을 부수고 있었다. 뛰세요. 우리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 속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으니까 차에 올라타자마자 박정우가 시동을 걸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다. 차가 튀어나갔다. 백미러 속에서 검은 차량 2대가 따라붙었다. 추격이었다. 잡히면 끝입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USB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그때 깨달았다. 내 평범한 삶은 방금 끝났다. 차가 어둠 속을 가르며 달렸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정말 살아있다면 왜 돌아오지 않는 걸까? 그 순간 박정우가 말했다.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지금 우리를 찾고 있을 겁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희망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폭풍이 오고 있었다. 차는 고속도로로 올라섰다. 속도계가 120, 140, 160 계속 올라갔다. 뒤를 쫓던 검은 차량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도망칠 수 있어요? 박정우가 짧게 말했다. 지금은 운에 맡겨야 합니다. 그 말은 확신이 없다는 뜻이었다. 갑자기 그가 핸들을 꺾었다.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어두운 지방도로로 들어섰다. 가로등도 거의 없었다. 여긴 어디예요? 조직 차량은 대부분 GPS 공유를 합니다. 그가 말했다. 신호 없는 길로 들어오면 추적이 늦어집니다. 하지만 헤드라이트가 여전히 뒤에 있었다. 그때였다. 앞쪽에서 강한 불빛이 번쩍였다. 나는 눈을 가렸다. 또 한 대? 도로 한가운데 검은 SUV가 가로막고 있었다. 브레이크. 차가 미끄러졌다. 완전히 포위됐다. 내리지 마세요. 박정우가 낮게 말했다. 그의 손이 허리로 향했다. 그제야 보였다. 총이었다. 나는 몸이 굳었다. 경찰 맞아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지금은 아닙니다. 차 문이 열리는 소리. 쿵, 쿵, 쿵. 3명, 모두 검은 옷. 얼굴엔 아무 감정도 없었다. 가운데 서 있던 남자가 말했다. USB 넘기면 살려주지.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다. 박정우가 창문을 조금 내렸다. 우릴 죽이라는 명령이겠지. 남자가 웃었다. 명령은 상황에 따라 바뀐다. 거짓말이었다. 그들의 눈은 이미 결정을 내린 눈이었다. 새세기 전에 내려. 하나.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둘. 나는 속삭였다. 어떡해요? 박정우가 말했다. 고개 숙이세요. 셋. 그 순간 탕. 총성이 터졌다. 차가 갑자기 뒤로 튀었다. 박정우가 후진으로 SUV를 들이받았다. 쾅!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 나는 비명을 질렀다. 다시 총성. 탕! 탕! 유리창이 깨졌다. 파편이 얼굴을 스쳤다. 꽉 잡으세요. 차가 방향을 틀며 비탈길로 내려갔다. 도로가 아니었다. 거의 산길이었다. 뒤에서 차량이 따라붙었다. 하지만 길이 험해 속도를 내지 못했다. 몇 분이 지났을까?
추격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다. 차 안에 정막이 내려앉았다. 나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살았다는 안도와 무너지는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박정우가 말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평범한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 차는 오래된 창고 앞에 멈췄다. 여긴 안전합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가 가득했고 오래 비어있던 곳 같았다. 그가 노트북을 꺼냈다. USB 주세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파일이 열렸다. 수십 개의 영상, 거래 기록, 계좌, 정치인 이름, 기업, 경찰.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이게 다 뭐예요? 박정우가 낮게 말했다. 대한민국 절반입니다. 소름이 돋았다. 그때였다. 그가 갑자기 어떤 영상을 멈췄다. 화면 속 남자. 나는 숨이 멎었다. 도현? 남편이었다. 분명히 살아있었다. 영상 속 김도현은 누군가와 격렬히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상대가 화면에 들어왔다. 순간 박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말도 안 돼. 왜 그래요?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저 사람은 죽은 줄 알았는데. 나는 화면을 봤다. 그리고 온몸에 피가 식었다. 그 남자는 몇 달 전 장례식에 왔던 사람이었다. 나를 위로하며 눈물까지 흘렸던 사람. 김도연의 친형. 조직의 진짜 보스입니다. 세상이 무너졌다. 남편이 쫓기던 이유, 죽을 뻔했던 이유, 모든 것이 가족 때문이었다. 그 순간 영상 속 김도연이 말했다. 형, 여기서 멈춰.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리고 형이 웃었다. 그래서 넌 버려지는 거다. 영상이 끝났다. 나는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럼 남편은 지금? 박정우가 말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형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고 있을 겁니다. 그때였다. 창고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사각.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발소리였다. 박정우가 총을 들었다. 우릴 찾은 겁니다. 하지만 문틈 아래로 종이 하나가 밀려 들어왔다. 그는 천천히 펼쳤다. 나는 숨을 멈췄다.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USB 절대 넘기지 마. 도현. 손글씨였다. 남편이. 그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우릴 바로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창고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그 쪽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USB 절대 넘기지 마. 분명 남편의 글씨였다. 손끝이 떨렸다. 근처에 있다는 거죠? 박정우가 낮게 말했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곧바로 창고 불을 모두 껐다. 어둠이 내려앉았다. 왜 불을 꺼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심장이 다시 빨라졌다.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숨길 생각도 없는 듯 천천히 확실하게 탁. 문이 열렸다. 나는 숨을 삼켰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익숙한 체형, 익숙한 걸음, 그리고 도현? 그가 빗속으로 들어왔다. 살아 있었다. 정말로. 나는 그대로 달려갔다. 당신 살아 있었어. 손으로 그의 얼굴을 만졌다. 따뜻했다. 환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안지 않았다. 오히려 말했다. 여기 오게 해서 미안해. 그 말이 이상했다.
너무 차분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설마 박정우가 총을 들었다. 왜 그녀를 끌어들였지? 남편이 나를 바라봤다. 잠시 침묵. 그리고 말했다. USB를 지킬 사람은 이 사람뿐이니까. 머리가 멍해졌다. 뭐라고? 조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 그 말이 이해되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리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처음부터 그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다. 세상이 흔들렸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 나를 미끼로 쓴 거야? 결과적으로는 그 순간 손이 먼저 움직였다. 짝! 창고에 선명한 소리가 울렸다. 나는 그를 때렸다. 처음이었다. 난 사람이야. 목이 갈라졌다. 작전 도구 아니라고.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때 처음으로 죄책감이 보였다. 알아. 그래서 끝내려고 돌아온 거야. 박정우가 물었다. 형은 어디 있지?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곧 온다. 마치 신호처럼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다. 한 대가 아니었다. 여러 대. 헤드라이트가 창고 벽 틈으로 스며들었다. 박정우가 중얼거렸다. 포위됐다. 남편이 말했다. 시간 없어.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절대 잊지 마.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처음이었다. 남편이 이렇게 불안해 보인 건 형은 USB보다 나를 죽이고 싶어 해. 왜? 배신했으니까. 짧은 대답.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다. 차 문들이 동시에 닫히는 소리. 쿵, 쿵, 쿵. 발걸음이 가까워졌다. 그리고 박수 소리. 짝, 짝, 짝. 문 밖에서 들려왔다. 느리고 여유로운 박수. 감동적인 재회네. 나는 그 목소리를 기억했다. 장례식장에서 나를 위로하던 그 사람. 문이 열렸다. 형이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살아있을 줄 알았어, 도연아. 남편이 나를 뒤로 밀었다. 형이 말했다. USB 내놔. 싫다면? 형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셋 다 여기서 끝이지.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때 남편이 말했다. 조건이 있어. 형이 웃었다. 배신자가 조건을 걸어? 이 사람은 보내. 형의 시선이 천천히 나에게 왔다. 나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약점이네. 남편의 턱이 굳었다. 건드리지 마. 형이 피식 웃었다. 그래서 배신한 거야? 잠시 침묵. 그리고 형이 손을 들었다. 뒤에 서 있던 남자들이 총을 겨눴다. 마지막 기회다. 창고 안이 완전히 정지된 것 같았다. 나는 깨달았다. 여기서 누군가는 죽는다. 그 순간 남편이 속삭였다. 뛰어. 뭐? 탕. 총성이 터졌다. 하지만 먼저 움직인 건 남편이었다. 그가 나를 밀쳤다. 나는 바닥으로 넘어졌다. 연속된 총성, 비명, 금속 부딪히는 소리, 아수라장이 됐다. 박정우가 나를 끌었다. 지금입니다. 도연은 그가 시간을 버는 겁니다. 나는 울부짖었다. 하지만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뒤에서 들려온 마지막 말. 남편이었다. 살아 제발 살아. 눈물이 시야를 가렸다. 창고 뒤편 문을 열고 우리는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총성이
계속 울렸다. 그리고 어느 순간 뚝 멈췄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끝난 거야? 박정우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였다. 창고 안에서 단 한 발의 총성이 더 울렸다. 탕, 정적, 완전한 정적. 나는 직감했다. 이 총성은 누군가의 마지막이었다.